그 월급에 잠이 와? 네,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형 꼰대 미래형 꼰대 김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즘 뭐 재미난 일 없습니까? 요즘 재미난 일이 네. 많죠, 그죠? 많죠. 월드컵 기간이고. 그렇죠. 월드컵에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네. 참 이렇게 외국 감독을 써야 돼. 왜 써야 되냐? 네. 예, 그래야 네. 연줄에서 독립이 돼. 연줄에서. 연줄. 옛날에 그 히딩크가 그때 거의 진짜 딱 진짜 실력만 가지고 네. 발굴했잖아요. 네, 네. 그 선수들이 10년 이상을 이렇게 우리나라의 축구를 발전시켜 왔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쉽다.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평가이더라고, 그죠? 네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거기 행복경제교육연구소 이영재 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혹시 뭐 주위에 좀 반응들 들어보셨어요? 주위에 반항들이 많아요. 그죠? 반항들이? 반항들이. 네. 예, 주위에 반항들이 많아가지고, 네. 벌써 언론사들에서 네. 그분을 좀 인터뷰할 수 없냐, 요청이 저희들한테 오고요.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이 우리 쩌모 네. 영재 소장님은 뭐 이미 매스컴이 많이 유명해져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모르는 사람이 모를 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영재. 아마 그 들으신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이어서 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걸 해보죠. 그 보험 얘기를 예전에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보험 현명하게 활용하려면이란 주제로 이 보험이 왜 중요하냐면 네. 우리가 보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많이 봤죠. 예, 많이 받고 네. 금융 상품 중에서 투자 상품보다도 더 네. 복잡한 게 보험 상품이에요. 현재 2013년도 기준으로 개인 보험 가입률이 70%랍니다. 70분 생명보험은 77%. 예, 생명보험도 그 대부분 다 가입했다 소린 거죠. 거의 포화 상태다 이거죠. 포화 상태. 그렇죠. 근데 이제 밑에 있습니다만 반면에 엄청 또 해약을 많이 하죠. 그렇죠. 어떻게 자료가 어떻게 나와요? 뭐 약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됐을 때 가입하고 2년 이후 계약 유지율이 60% 정도라면 10명에 서너 명은 최소한 네. 서너 명은 2년 안에 그냥 때려치운다는 거예요. 해지한다. 그리고 왜 때려치운? 두 가지 이유죠. 불만이 많든지. 근데 보통 가입한 이후에 한 2년 안에 때려치우면 그렇죠. 뭐 손해가 많잖아요. 적게. 많죠. 손해가 많죠. 적립한 그 불입했던 돈을 제대로 그렇죠. 못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그 불만을 경험하신 분들이 절반이네 절반. 우리가 상품 이게 가입하고 그렇죠. 네. 보험 상품이라는 게 특히 장기 상품의 대명사가 보험 상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현재 금융업계의 현실과 같이 맞물려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알다시피 금융민원이 업계 사상 최대치인 것도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회사들 보니까 금융회사들 보니까 뉴스 보니까 네. 뭐 상품 등급처럼 뭐 딱지를 탁탁 하나씩 붙이더라고. 딱지. 그렇죠. 네, 딱지. 근데 그 딱지가 저는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은행 갔어. 예. 근데 딱지 붙어 있다. 그럼 은행 안 갈까요? 저는 거의 무시할 것 같은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무시할 것 같아요? 그게 뭐 그 내만 잘하면 되지. 어차피 그 친구들이나 해주는 것도 없는데. 물론 저 같은 기준은 그래요.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내 생각에는 이미 아니까. 예, 이미 아니까. 뭐 아는데 새삼 딱지 붙인들. 그렇죠. 뭐 아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뭐 아는데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는데 뭐 신선하지 않은 거지. 야, 이 은행이 또 이 증권회사가 이 보험회사가 이랬단 말이야. 이런 식의 충격이 없는 거지. 아는데 맞아요. 뭐. 네, 맞습니다. 뭐 얘들 이리 해왔는데 뭐 별거 있어. 이런 게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만연.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그래서 방송을 하죠. 그런 것들로부터 저희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근데 반대로 보면 이제 보험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네. 진짜 보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품이에요. 그죠? 여기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한번 그 청취자분들 제가 7개 정도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첫 번째. 자, 눈 감고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기간 기준을 안다.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서 네.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야, 몇 년 이상을 유지해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긴다. 이게 몇 년이냐? 이걸 안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통과. 자, 8개 정도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해서 자기가 몇 개 정도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보험료 지수가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 지수에 대해서 또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네. 보험료 지수는 그 보험료 속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비도 있고 또 네. 위험료도 있고 위험 지수도 네.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 것들이 높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맞다 틀리다 이런 그렇죠. 거죠. 잘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공시이율이 높으면 만기 보험금이 늘어난다. 공시이율이 높으면 만기 보험금이 늘어난다. 지금 이 세 가지까지만 해도 아마 듣는 분들은 야 이게 뭐 왜 이리 복잡해? 이게 은행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네.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정도는 약간 좀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는 쉽지. 우리는 네.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실효된 보험 계약은 부활될 수 있다. 실효된 보험계약은 부활할 수 있다. 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할 수 있죠, 그죠? 네.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있죠. 네. 실효되고 몇 년? 2년 이내. 2년 이내에 부활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부활된다는 것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활은 그냥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입 그렇죠. 절차가 똑같아요. 그렇죠. 가입 절차하고 똑같이 신체 검사가 필요하면 신체 검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다만 기존 조건을 이제 기존 계약의 조건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상품 그 약관이라든지 최초 가입 당시에 또 최초 가입 당시에 적용됐던 뭐 이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만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실효된 계약은 부활될 수 있다. 뭐 결론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섯 번째, 위험 보험료는 만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 자, 이 부분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 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위험 보험료. 그러니까 네. 보험료에는 크게 보면 위험 보험료하고 적립 보험료가 있어요. 크게 보면 네. 보험료 우리가 내는 보험료 실로 10만 원 속에는 네. 그 위험 보험료와 적립 보험료가 있는데 아주 쉬운 예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100% 위험 보험료죠. 그렇죠. 왜냐하면 1년 뒤에 돌려받는 데는 하나도 없으니까. 예, 이런 걸 순수 보장형. 네, 순수 보장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대다수 보험료에는 이러한 위험 보험료와 적립 보험료가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위험 보험료는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이 문제예요, 그죠? 답은 네. 없다. 없다. 당연히 없다. 아까 자동차 보험 예를 들어 드렸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좀 싸게 드는 팁을 여기서 좀 한 개 꼰대씩 알려주시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싸게 들면 됩니까? 위험 보험료는 만기에 돌려받을 수 없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저는 예를 많이 드는데요. 네. 자,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돼. 그렇죠. 보험에다가 적립을 왜 해요? 그렇죠. 그죠? 네. 그 꼰대 씨가 얘기한 보험료에는 위험 보험료가 있고 적립 보험료가 있다면 위험 보험료는 어차피 사라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순수 보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다가 적립 보험료가 붙어요. 네. 이 적립 보험료라는 거는 은행 예적건처럼 이거 굴려서 이걸 만기에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굴리는 이자 자체가 은행 예적건만도 못해요. 그렇죠. 네. 거기다 또 수당 들어가지. 그렇죠. 뭐 사업비 들어가지.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적립 보험료를 최소한에 낮추는 게 우리가 보험을 싸게 드는 비결인데 설계사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네. 상품, 모든 그 사실을 세상을 살아가는 할 때 판단 기준이 있는데 네. 그 판단 기준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면 본질, 비본질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험 상품의 특히 보장성 보험 상품의 본질이 뭐냐? 이게 적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적립이 아니라는 자,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에서 위험 보험료만 딱 100% 돼 있는 상품들이 있죠. 일종의 정기보험. 그렇죠. 기간을 정해 놓은. 네. 정기보험도 적립형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 이제 정기보험의 그 본질은 100% 위험 보험료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내가 보험료가 가다하다라고 생각되시는 청취자분들은 집에 가서 정권을 펴요. 예. 정권을 펴면 보험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예. 보험료 뒤에 가로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위험 보험료 얼마, 보장성 보험료 얼마, 적립 보험료 얼마. 여기서 적립 보험료가 가다하다.
그러면 이거는 줄일 수 있는 대상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다이어트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아마 좀 상당 부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기간 내 청약 철회 및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죠? 네, 이건 받을 수 청약 철회 있죠. 기간 내 청약 철회하면 당연히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청약 기간 요즘 바뀌었어요. 예전에 15일이었는데 지금 한 달로 바뀌었어요. 한 달로. 그래서 내가 상품을 보통 그 직장인들이 전화상으로 상품 가입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축성 보험 상품, 비과세 복리 상품이라는 거를 그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가입하시는데 철회 가능하니까 한 달 이내에 처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돈 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게 애매한 거 있어요. 변액 보험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난번에 없다. 우리가 이 부분까지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들었는데, 그죠? 네. 변액보험 상품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예금자 보호라는 거는 이제 뭐 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5천만 원까지 이제 예금자를 보호를 해주는 거지 마찬가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오늘 숙제로 남겨두죠. 숙제. 네. 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액보험 상품 하면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변액보험 상품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순수 적립형 변액보험. 이거는 완전 저축 또는 투자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이 우리가 변액 유니버셜, 변액 연금 이런 것들이고, 그죠? 근데 일부, 대다수 요즘은 보장성 보험에도 변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습니까? 그죠? 변액, 뭐 유니버셜, 종신보험. 뭐 변액, 뭐 유니버설, 뭐 안보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보장성 보험에도 변액이라는 걸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를까 하는 것은 뭐 이 시간보다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죠, 그죠? 자, 변액 보험을 정리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능 그 분리가 되어 있는데 비슷한 구조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가 그 보험사 계정이 아니라 좀 특별 계정이라고 해서 그 수탁회사가 은행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낸 돈들은 특별 계정에 따로 분류돼서 은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보험회사가 망하더라도 여러분이 낸 그 변액보험의 적립금은 유지가 된다. 즉 예금자 보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험 해약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가장 뭘까? 본질적으로는 본질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본질을 모르고 가입하니까 해약이 높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금융업계가 힘들다 보니까 조금 도덕성에서 벗어난 마케팅 권유가 많지 않나.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이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이 나는 왜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게 이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보험의 본질에 맞게 특히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축인지 보장인지 비용인지 뭐 적립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뭐 통계에 보면 위험 보장 목적으로 가입하셨다는 분이 대다수죠. 그렇죠. 위험 보장 목적. 근데 위험 보장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면서 이걸 또 만기 환급금이라든지.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런 데까지 같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싸지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꼰대 씨 목소리가 좀 잠기신 것 같아요. 어제 밤에 응을 했었습니다.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또 그래서 하여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그거 한번 정리해 보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헷갈려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들어가는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 시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전액 비과세이고요. 대신에 좀 세법이 좀 많이 바뀌면서 목돈을 이제 운용할 때는 약 2억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2억까지. 즉 1인당 2억이기 때문에요. 여러 개를 가입하고 싶으시면 초과를 해서 가입하고 싶으시면 배우자 따로 이렇게 자기 따로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1인당 2억까지 10년 이상 한 계좌당 2억이 아니고 1인당 2억이에요. 1인당 합산이니까 동일 명의는 타 금융기관 합산입니다. 타 보험사 합산입니다. 그죠? 자, 그렇죠. 그리고 적립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을 적립하셔야 되시고요. 10년 이상을 유지하셔야 돼요. 즉 10년만 유지한다 되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적립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옛날에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그죠?
세법이 바뀌면서 5년 이상 적립을 해라.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네. 밑에 뭐 연금 적립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네. 것들을 보면 이제 정부가 그 우리의 은퇴 이후 그러니까 장기 저축을 장려하고 있어요. 장려. 예, 장려하고 있는데 이 장려하는 이유는 그것들의 은퇴 비용하고 다 맞물려 있고 그렇죠. 정부가 은퇴에 대해서 공적 자금으로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로 커버해 주는 것이 극히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것들을 장기 적립을 통한 은퇴 이런 등등의 개인들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 의아해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필요하긴 필요하죠. 근데 그 필요한 은퇴 자금들을 연금으로서는 날 필요는 없어요. 뭐 이자 소득도 있을 거고 배당 소득도 있으실 거고 임대 소득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저는 일정한 부분은 비과세 연금 형식으로는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앞으로는 그 세금적인 이슈가 굉장히 이슈가 될 건데 지금은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뗍니다. 예, 세금을 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후 연금 수령액 늘리기 위해서는 비과세 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뭉치 씨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은퇴 준비에 대해서 어떤 자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요? 저는 뭐 투자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투자 자산에 연금 자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 투자 자산에 이제 비과세 형태로 가는 것들이 가냐 아니면은 뭐 이자나 배당 소득으로 가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은퇴 준비 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일수록 네. 사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고 또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게 장기 플랜들에 대해서는 준비 기간이 길수록 그죠? 일찍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렇게 준비 자산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언급했는데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연금 자산이 200만 원 필요하다. 은퇴 자산이. 그럼 2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만한 금액을 연금으로 준비하시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준비 다 못해요. 지도 안 하면서. 지도 안 하면서. 니는 하느냐 물어봐. 지도 안 하면서. 그래서 자기 현금으로 최소한 비중으로는 비과세 연금을 가져가는 건 필요하지만 비과세라는 거는 걸 포커싱을 해서 그 은퇴 자금을 다 내가 연금 보험으로 준비해야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꼰대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비교를 했는데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민원 발생 건수 1위. 그 유명한 상품이 뭐냐면 저축성 보험.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많이 가입고 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죠. 비과세, 복리 상품, 1억 만들기라는 타이틀로 엄청나게 팔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축성 보험과 적금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자료인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험사 3.5% 월복리를 준다. 와 대단하죠. 단지 이게 뭐 은행도 마찬가지로 비교했지만 이거 이제 고정금리들 아니에요. 네. 일단 고정금리를 가정하고 그리고 적금은 3.2%. 이것도 좀 거짓말이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보험은 사업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초기에 떼는 사업비, 이제 보험에서는 사업비를 떼는 것과 그리고 적금을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금리는 보험사가 더 높아요. 그리고 복리예요, 복리. 그랬을 경우에 약 10년 정도를 비교해보면 예적금이 더 낮습니다. 근데 이제 1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험이 조금 더 효과가 유리해지는 거죠. 즉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 상품을 초장기로 가지고 않는 이상 예적금보다 못하다 이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그냥 막연하게 10년 이상 유지. 그런 목적으로 가져가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초장기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이상 사업비라는 초기 비용 때문에 적금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보험을 통해서 우리 연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험 상품을 통해서 기대하시려면 조금 전에 이제 지금 표도 나와 있고 우리 뭉치 씨도 이야기했지만
최소한 10년 이상, 15년, 20년, 사실은 20년 이상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가는 게 보험이라든지 비가 상품이 유리한데 저축성 보험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알다시피 15년 이상 해야지만 적금보다 나을까 말까인데 중요한 건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예요. 고정금리라면 할만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럼 향후 10년, 15년 뒤에 금리에 대한 추이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으신 거죠. 근데 알다시피 뭐 꼰대치도 책에서도 여러 얘기가 많이 있다시피 저성장. 네, 저금리고. 일반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네. 적용하는 금리가 네. 시중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보다 높아요. 0.몇 %이 높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일단은 뭐 사업비라는 명목도 있을 거고요. 뭐 기존에 그 자기들 뭐 채권이라든지 그런 운영에 대해서 픽스 해놓은 것도 좀 있으실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 상품들 자체가 다 장기로 키핑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입장에서 보면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장기 저축성이나 이런 상품에 가입하시는 그 분들의 자금을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해요. 그렇죠.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그렇죠. 네. 은행에 비해서 훨씬 장기적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0.몇 % 이율 적용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이 금리는 낮아진다. 그래서 그 저축성 보험에 보시면 최저 보정 이율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뭐 1.5%, 10년 이후에는 1.5% 나와 있는데 그 말이면 뭐냐면 보험회사는 안단 소리예요. 10년 이후에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한 겁니다. 즉 15년 이상 돼야지만 예적금보다 나아지는데 그때 금리가 1%대, 2%대 마이너스 금리도 있을 수 있거든. 즉 할 필요가 저축성 보험 가입하시면서 그 해당 상품의 최저 보정 이율이 몇 %로 설정되어 있느냐를 아는 것도 어차피 가입할 거, 그렇죠. 어차피 가입을 아는 것도 대단히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2.5% 그죠, 3% 최저 보정 이율이 네. 있었고 그것들이 점점 후퇴하면서 지금은 1%, 1.5% 많으면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내려앉고 있거든요. 즉 10년, 15년 뒤에 금리가 그 정도 될 거라는 거를 예상하고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입한 저축성 상품은 15년 뒤에 그 정도 금리를 받는 겁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못 따라가죠.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상품은 저축성 보험은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보험 가입하기 전에 명심할 것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가 뭐죠? 일단 뭐 총 보험료 계산하기와 뭐 그에 걸맞는 노력하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일반인이 보험 상품에 다 아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노하우 좀 있을까요, 군대 씨? 우선은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아까 다 이제 알다시피 보험은 장기 상품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게 장기 상품의 유지는 자신감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네. 내가 뭐 보통 이제 설계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객님, 그래도 행편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는 그거는 설계사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죠? 내 계산하고는 달리 가야 돼요. 설계사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서 왜 장기이기 때문에 1년만 가입하고 땡 할 것 같으면 그래 할 수 있지.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데 10년, 20년은 자신감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앞으로 나의 소득 변화, 소득이 증가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임금 인상률을 비교해 주면서 보험료도 이렇게 올라갈 것이니까 임금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니까 걱정 없다, 괜찮습니다라고 설계사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요. 비용 증가 이런 것보다 더 높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 직장의 안정성, 그죠? 또 소득의 안정성, 또 어떤 그 지출 변화, 지출 증가 변화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내가 지금 10만 원 여유가 있다면 진짜 절반을 뚝 잘라서 그죠? 5만 원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항상 여유. 저는 어떤 책에서 이번 그 가난의 계단의 책은 아니고 다른 책에서 이걸 잉여 현금 벌음이라는 표현을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의 최소한 30% 내지는 절반 정도는
잉여행금으로 그렇죠. 잉여행금으로 반드시 잘라서 가입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 그것들이 뭐 조금 좀 이제 객관적으로 잘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죠? 뭐 해지하시지 마시고 보험료를 최소화하기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되도록이면 이제 순수 보장성, 적립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해지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을 적게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사실은 몇 가지가 있죠. 네, 우리가 네. 감액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네. 또 뭐 이렇게 정이 불편하시면 뭐 갈아타기도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한번 시작한 것이 잘 못 되었다 부담이 된다 하면 냉정하게 그것을 다시 손을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해약은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어. 근데 이제 컨설팅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해. 근데 무턱대고 해지를 권유를 한다. 그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오래된 상품들은 그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비용을 상당 부분 지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지는 답이 아니에요. 자, 오래된 상품을 해약할 때는 세 가지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첫 번째는 3점. 첫 번째는 뭐죠? 이게 당연히 보장 그 스펙이라든지 네. 이런 기준이라는 이런 것들이 옛날 것이 더 좋아요. 네. 옛날 것이 더 좋다. 두 번째, 어쨌든 그게 약간의 적립 보험료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들에 대한 이율 적용이 옛날 것이 더 좋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나이가 이미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료가 당연히 같은 스펙에서 그렇죠. 비싸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또 그동안 또 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칫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 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사실 보험 해약은 굉장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렇죠. 최종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존 것을 없앤다든지 이렇게 맞습니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보험 현명하게 활렴이라는 주제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해봤고요. 굉장히 이제 문의도 많이 있으시고요. 질문도 많이 있으십니다. 좀 특히 보험 쪽은 많이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뭐 청취자 중에서도 좀 보험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다, 내가 잘못 든 것 같다라고 좀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부분도 있으시면 저희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노트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네. 다시 보자 보험. 다시 보자 보험. 또 다시 보자 보험. 네, 또 다시 보자. 네. 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